2026년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렉나자라는 어쩌면 K바이오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를 엄청난 신약을 들고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막 퀀텀 점프를 외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 손에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38배라는 사실 좀 숨막히는 고평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2026 상반기 저울이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자료들을 통해 그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부터 시장 데이터, 심지어 밸류에이션 분석 모델까지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잘 엮어보면 유한양행의 미래를 가늠해볼 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쭉 보니까 2025년 말 딱 한두 달 사이에 유한양행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이 연달아 터졌더라고요. 마치 누가 계획한 것처럼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또 왜 그렇게 결정적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터진 두 개의 게임 체인저였죠. 첫 번째는 2025년 12월인데요. 파트너사인 존슨앤드존슨 J&J의 리브리반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렉나자랑 같이 쓰는 약인데 이게 피하 주사,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기존에는 정맥주사 IV였는데 피하 주사 SC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료 보니까 투여 시간이 5시간에서 5분으로 줄었다고 나오던데 단순히 환자가 좀 편해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물론 환자 입장에서 5시간 동안 꼼짝없이 주사를 맞아야 했던 게 5분 만에 끝난다. 이건 뭐 혁명적인 변화죠. 근데 이건 병원 경제학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사실에 비싼 의자 하나를 한 명의 환자가 5시간씩 차지하는 거랑 5분 만에 끝내고 다음 환자, 또 다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건 병원의 환자 처리 능력, 그러니까 처리량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진이 먼저 이 SC 제형을 선호하게 될 강력한 요인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환자의 선호를 넘어서 병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군요. 그럼 시장 침투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게임 체인저는 뭐였죠? 바로 그 직전인 2025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렉그라자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이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 NCCN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선호요법으로 격상된 사건이죠. NCCN 가이드라인이요? 네, 이게 미국 의사들에게는 거의 뭐 교과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건 강력한 경쟁약물인 타그리소를 상대로 이제 우리 약이 더 나은 표준 치료제입니다. 라고 공식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점유율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죠. 그렇군요. 편의성으로 병원을 설득하고 권위로 의사를 설득하고 거의 뭐 쌍끌이 전략이 완성된 느낌이네요. J&J에서는 이 병용요법 최대 매출을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까지 본다고 하던데 이 거대한 파이가 이제 막 구워지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파이가 구워질수록 유한양행의 이익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유한양행의 신약 수익은 임상 성공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받는 기술료, 즉 마일스톤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2025년 3분기처럼 마일스톤이 없는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시장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네, 바로 그 부분이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실적이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 약이 팔릴 때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받는 경상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비율이 매출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원가가 거의 없는 순수한 고마진 이익이거든요. 즉, 변동성 큰 이벤트성 수익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질적으로 변하는 거죠. 물론 상반기에도 유럽, 중국 출시와 관련된 대규모 마일스톤이 한 7,500만 달러 정도 예정되어 있어서 단기 실적도 든든하게 받쳐줄 거고요. 이 엔진 말고도 조용히 힘을 보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더군요. 바로 원료의약품,
APIC DMO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건 이제 자회사인 유한화학이 중심이 된 사업인데요. K바이오의 숨겨진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근 극성장하는 배경에는 의외로 미중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이 생물보험법 같은 걸로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고 탈중국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존에 중국산 부품만 쓰다가 갑자기 공급이 끊길까봐 품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 부품을 찾기 시작했다. 뭐 이런 상황이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수혜를 유한양행이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길리아드 사이언스와 맺은 HRV나 C형 간염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이고요. 이런 대형 계약 덕분에 공장 가동률이 2022년에 62%였는데 2025년 3분기에는 73%까지 꾸준히 올랐어요. 심지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성 공장에 새 생산 시설까지 짓고 있습니다. 렉나자가 미래의 홈런이라면 이 API 사업은 현재의 안정적인 안타를 계속 쳐주는 든든한 캐시카우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정말 강력한 성장 스토리네요. 렉나자라는 초강력 엔진에 API라는 안정적인 날개까지 달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좀 불안해지거든요. 이 모든 기대가 이미 주가에 다 녹아있다면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균열은 뭐였나요?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얼마나 땡겨와서 현재 가격에 반영했느냐의 문제죠. 한 자료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38배에 달합니다. 동일 업종 평균이 한 67배 정도니까 2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138배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거의 비현실적인 수준 아닌가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말이죠. 과거에 비슷한 기대를 받았던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결국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무너졌던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엔 뭐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약세론의 핵심이에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는 쪽과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는 쪽의 충돌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심플리 월스트리트라는 곳에서 현금 흐름 할인 DCF 모델로 분석한 유한양행의 내재 가치입니다. 이 모델은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와는 좀 다른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로 계산한 유한양행의 적정 가치가 11만 6,858원입니다. 분석 시점인 1월 16일 종가가 10만 7,900원이었으니까 현재 주가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15만 원, 높게는 22만 원과는 괴리가 상당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시장은 이미 미래의 성공을 주가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오로지 렉나자의 대성공이라는 시나리오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이군요. 만약 예상보다 미국 시장 침투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일 파이프라인 의존도가 높다는 게 바로 그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에 마일스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충격을 받았던 전례가 있죠.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작은 실망감에도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말에 있었던 R&D 핵심 인력의 이탈 소식이라던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 같은 단기적인 수급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죠. 한쪽에는 렉나자의 상업화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기대를 이미 다 반영한 듯한 아슬아슬한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정말 팽팽한데요. 그렇다면 2026 상반기 시장은 이 줄다리기의 승패를 가리기 위해 무엇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게 될까요? 한마디로 증명의 시간입니다. 시장은 이제 기대나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호재들이 실제 데이터로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 숫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할까요? 상반기 동안 딱 3가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른 단기 촉매제가 될 미국 처방 데이터 TRX입니다. SC 제형 승인 이후에 매달 발표되는 실제 처방 건수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는지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둘째는 1, 2분기 실적 발표고요. 예정된 유럽,
중국 마일스톤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J&J의 분기별 실적 발표입니다. 파트너사인 J&J가 직접 투자자들 앞에서 레크라자 병용요법의 매출 성과와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이게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성적표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주가 시나리오가 나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서 세 가지 길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강세 시나리오. 1분기부터 미국 처방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 논란을 잠재우고 주가는 증권서 목표가 상단인 18만 원에서 22만 원을 향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퀀텀 점프가 현실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인가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처방 데이터는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죠. 이 경우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서 목표가 중간값인 15만 원에서 16만 원대까지 안정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시장 침투가 예상보다 더디거나 확인되는 숫자가 시장의 높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앵커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박스권에 갇히거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네요. 결국 핵심은 미국 처방 데이터가 얼마나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군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상반기 유한양행은 R&D 기업, 즉 약속의 기업에서 글로벌 상업화 기업, 즉 증명의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SC 제형 승인과 NCCN 가이드라인 등재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았지만 시장은 이제 실제 처방 데이터라는 냉정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상반기 주가는 딱 이 숫자 하나에 달렸다고 봐야죠. 숫자가 잘 나오면 웃는 거고 아니면 우는 거고요. 네, 기대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어쩌면 유한양행 1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단기적인 주가 전망을 넘어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은 렉나자를 단순한 신약이 아닌 K바이오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라는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유한양행을 지켜보시면서 이들의 상업적 성공 혹은 실패가 앞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위상과 글로벌 투자 유치, 또 다른 K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유한양행은 지금 한 기업을 넘어 K바이오 전체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